2025년 5월 6일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인데 오늘은 나스닥 포함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아 전체적인 시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시황을 들으시면서 하단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뷰는 같아요. 현재 나스닥이 반등 중에 있지만 하락 파동 중에도 반등 파동은 나온다라는 거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락 2파 진행 중에 있고, 일단 하락 2파 진행 후에 하락 3파 파동이 나오면 트럼프 관세 쇼크의 저점 밑으로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나스닥의 소폭 어저께 약 하락하고 현재 본장 시작 전에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저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또한 트럼프의 관세 쇼크, 이때가 관세 쇼크를 맞고 전체적으로 증시가, 미국 증시 및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죠. 이때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증시가 흔들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락 3파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관세 쇼크의 저점 밑으로 깨진다라는 거죠. 이 관세 쇼크의 저점 밑으로 깨지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또한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폭락장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도 설명드릴 거고, 방송 듣고 계시면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시황 들으시면 되고, 자, 시황 설명 전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얼마 전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어요. GDP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나스닥 증시가 폭락을 했죠. 순간적으로 GDP가 예상 하회가 나오면서 나스닥 증시가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고 후에 그 폭락분을 만회하고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GDP가, 미국의 GDP가 하회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다음 분기 때, 다음 FOMC 때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서 미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잘들 모르시는데 미국이 현재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냐? 현재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란 뭐냐면 일본의 저금리, 일본은 항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죠. 유지했는데 일본이 현재 미국과 반대인 디커플링 정책,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이 증시 쇼크가 온다라는 거죠. 자,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들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단 증시가 상승하는 건 맞지만 현재 일본이 변수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 엔캐리 자금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일본이 저금리 엔화를 빌려갖고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요. 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뭐냐면 대규모 청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현상이죠. 엔화 가치가 급등하거나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겠죠. 급등하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투자자들이 엔화 차익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엔화 차익 포지션은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자산에 들어가 있고 이 엔캐리 일본 엔화가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 채권, 기타 자산이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엔화 자금을 매도를 한 다음에 일본 본국에 소환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 주요 원인 엔화 강세. 일본의 금리 인상이나 수익률 곡선제 정책을 조정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환차익이 줄어들어서 청산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락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디커플링으로 벌어지면서 트레이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최근 사례 이거 해외 선물 시장 아시는 분들 있지만 이때 2024년도 8월이죠. 월요일날 일본은행 쪽에서 올린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금리 인상을 시세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쇼크가 왔어요.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가장 큰 쇼크죠. 트레이드 청산 쇼크 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쇼크가 가장 컸고 이때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8월 5일날 전 세계 증시가 순간적으로 쇼크를 맞고 나스닥 포함 또한 현재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는 엔화 트레이드 자금이 몇천조가 된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몇천조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는 분석을 해요. 또한 엔캐리 자금이 특히 미국의 기술주가 뭐죠? 나스닥 쪽이죠. 나스닥 쪽에 뭐 반도체 쪽에 투자가 돼 있다면 자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청산을 하겠죠. 그럼 매도 압력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규모는 정확하게 현재 집계를 못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몇천조 이상, 1경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UBS 쪽은 5천억 달러, 뭐 도이치뱅크는 20조 달러, 다 틀리죠. 이런 대규모 헤지펀드사에서도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얼마만큼 진입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조건적으로 증시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 나온 뉴스를 대립해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제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이 기본적 분석,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이랑 뭐 간단히 해석을 하면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공개된 재료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추세선 작도 같은 경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기본적 분석은 약간 후행하는 경우 성향이 강해요. 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잘 작도를 해서 좋은 타이밍, 정확한 포인트, 주가의 위치 선정을 잘하면 선행성이 강하죠. 이 말은 즉 선행성이 강하다는 건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설명드리고 뭐 미국 주식도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래서 현재 하락 3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 파동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 3파로 빠질 거라고 보고 계속 매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스닥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락 3파가 안녕하세요. 하락 3파가 진행되게 되면 나스닥이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저점. 이 관세 쇼크의 저점이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이 관세 쇼크의 저점인데 이 관세 쇼크 저점으로 이탈되는 순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스닥이 선행을 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기업 같은 경우 후행성을 하죠. 후행성으로 따라오죠. 저점 밑으로 깨지는 순간 다 저점 밑으로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가 대비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동안 최대 30에서 50%까지 현재가 대비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느냐. 추세선 상단 저항을 정확히 맞고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파동 중에도 반등 파동은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쇼크가 오거나 매도 쇼크가 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게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면 하락 3파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마저 하락 추세, 하락 파동이 마무리 짓지 않으면 여기서도 2차 쇼크가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한번 하락 5파. 이건 이제 카운팅 파동이죠. 뭐 상승 5파, 하락 3파 뭐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상승 1파, 상승 중이라도 조정 파동이 있다는 거죠.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 4파, 상승 5파, 상승파 마무리 하락 1파, 하락 2파를 걸면서 파동을 좌측 어깨가 저항 구간이 헤드앤숄더 파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파로 접어든다는 카운팅 파동이죠. 그래서 하락 파동 중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이 기술적 반등의 고점이라면 다시 한번 트럼프의 관세 쇼크 지지라인 저점 밑으로 깨면서 하락 3파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및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함된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등등도 다시 한번 이 저점 밑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그럼 왜 현재 간단히 그렇게 보고 있느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죠.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 구간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신고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 구간에서 왜 급락을 했느냐?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대립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나서 인덱스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 인덱스 차트가 있고 나스닥 100 인덱스가 있죠. 자, 나스닥이 현재 어떤 식으로 떨어졌느냐 보시게 되면 어차피 나스닥 인덱스나 나스닥 인덱스 100이나 어차피 수치만 약간 틀릴 뿐이 똑같이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추세선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죠. 이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현재 나스닥이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고점에서 버티다가 어떻게 됐죠? 버티다가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급락 파동이 나왔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상단의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강했고, 현재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죠.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막 지금 개인들 특히 주식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했지만 트럼프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해서 지금 증시가 급반등 나왔고, 이 급반등이 나오는 도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기대적으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 특히 신고가 구간에서 저런 식으로 V자 반등은 힘들다라는 거죠. 신고가 구간에서 저렇게 V자 반등은 힘들다라는 거죠. 하락 파동 중에서도 반등 파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관세 쇼크 어떻게 보면 이게 증시가 쇼크를 크게 받았던 거죠. 증시가 쇼크를 크게 받았던 건데, 이 관세 쇼크가 있기 전에 금리 인상 쇼크가 있었어요. 이 관세 쇼크가 있기 전에 금리 인상 쇼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쇼크 때 어떤 식으로 하락팔이 이어갔냐? 자, 진행되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때 1차적으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증시가 1차 폭락을 했죠. 1차 폭락을 하고 나서 1차 폭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좀 이해가 잘 될 건데, 1차적으로 관세 쇼크를 맞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이때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쇼크는 끝났다 라고들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받았죠? 기술적 반등 2파동 뒤에 하락 3파가 진행됐죠.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 중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현재 나스닥의 위치가 기술적 반등 2파동 진행 뒤에는 저렇게 3파동으로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락 5파로 빠졌죠. 저런 식으로 하락 5파로 1파, 2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로 마무리를 졌죠. 하락 5파로 하락을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한번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파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하락 2파동, 하락 1파 다음에 하락 2파 구간이라고 나스닥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선 하단을 지지를 하지 못해서 현재 추세선 하단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나스닥은 하락 1파, 관세 쇼크로 인해서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로 저점, 관세 쇼크의 일자 저점을 이탈하고 난 뒤에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하단 지지 라인을 밟아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